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효성 첨단 소재고요.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이 앞서서 저희 채널은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제일 많이 말을 했었던 건 앞으로 이제 사업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이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이런 신사업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신사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야는 결국 탄소섬유와 아라미드였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런 탄소섬유나 아라미드가 과연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었죠. 과거부터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탄소섬유와 아라미드가 현재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이런 고부가 가치의 산업으로 대두를 받으면서 이런 기존의 사업 분야를 줄이고 이렇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더 투자를 할 거다라는 얘기였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탄소 섬유나 아라미드 같은 탄소 복합체들은 쓰일 부분이 명확하다라고 했죠. 앞으로 수소 경제에서 쓰일 수 있는 이제 수소 탱크 이런 곳 혹은 전기차 그리고 이제 항공, 우주 이런 분야를 또 넘어서 이런 통신 부분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에 여기 이런 네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이유는 탄소 복합체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은 효성 첨단 소재 이런 탄소 섬유 증설로 이 기여도가 이제 40%까지 확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효성 첨단 소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타이어 코드 이런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북미와 이제 유럽에서 이런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타이어 코드에 대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 이런 탄소 섬유의 생산 능력 확대로 인해서 또 하나 영업이익 수익성이 강화될 거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의견을 이제 매수로 제시하면서 목표가가 이제 55만 원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탄소 섬유가 앞으로 효성 첨단 소재 영업이익의 이제 40%까지 이제 확대가 될 거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렇게 타이어 코드 분야가 조금 이제 영업이 별로 안 나왔었던 이유는 이제 14.2%가 줄어든데 결국에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미셸린에 따르게 되면은 중국 중심에서 아시아, 중국 중심에서 이제 아시아까지도 이런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 아까 전에 앞서 말했듯이 이런 북미나 이런 유럽 부분에서도 수요가 이제 9월 달부터 조금 괜찮아지면서 10월 달에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타이어 코드 분야에서도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에 이런 효성 첨단 소재에서 이런 탄소 섬유는 24년이 되게 되면은 이런 탄소 섬유 이런 생산 능력이 이제 1.65만 톤. 그렇기 때문에 작년 3분기 대비 이제 83% 증가한 수준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이렇게 신규 설비로도 이제 7,500톤을 더 증설했다고도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가 이렇게 탄소 섬유를 증설을 했고 또 증설한 만큼 중국이나 그 외 지역에서 이런 탄소 섬유에 대한 판가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앞으로 더 사용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상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할 거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런 탄소 섬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들이겠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탄소 섬유에 대한 장점과 아라미드의 장점, 앞으로 쓰일 수 있는 분야들, 그리고 그 분야에서 가장 어느 부분에서 많이 쓰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이제 전에 영상에서도 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이제 어떤 이제 시나리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뽕 차트로 먼저 보게 되면, 60평선이 이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주봉상에서 뚜렷한 이제 방향성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봉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이런 35만 원 분이나 이렇게 33만 원 부근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는 그림이 이제
그림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큰 틀로 한번 봐서도 여기서 이제 반등이 지속적으로 오면서 5평선, 10평선, 20평선이 상방으로 돌면서 하락하던 60평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그 기울기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에서는 이렇게 33만 원과 35만 원 부근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까 전에 기사에서 나 봤듯이 이제 탄소 섬유 분야로 앞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이제 회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 그 탄소 섬유 복합체나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발전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이제 많은 매출을 못 올려줄 수 있지만 앞으로 탄소섬유와 아라미드와 관련된 이런 수소, 전기차, 뭐 항공우주, 통신 등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혜를 이제 그런 탄소복합체가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주봉상에서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봉상에서는 이제 주봉은 조금 덜 민감하잖아요. 덜 민감하다 보니까 일봉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조금 가격이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반등이 와주면서 60평선이 이제 완만해졌지만 이 상승이 온 다음에 120평선의 저항을 맞고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주면서 이제 5평선과 10평선이 점점 하락을 했고 이제 20평선이 점점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뭐 이제 20평선과 60평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서 60평선도 이렇게 하방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생각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봐야 될 거는 가격적인 방어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일봉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 35만 원 분이겠네요. 35만 원 부근, 그리고 밑에는 이제 33만 원 부근이겠죠. 주봉이랑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핸들이 이제 밑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당장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 점점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5만 원 부근들을 잘 지켜주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 부근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반등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적으로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탄소섬유가 계속 증설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중국산 이제 탄소섬유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신소재로서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하는 것만큼 이제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살짝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주가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고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으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효성 첨단 소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